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학교 차를 예매하려고 하니까 좀 고속버스도 예매하고 기차도 애매하더라고요. 기차는 거의 한 4시간 몇 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제 전일에 와서 이제 자고 이렇게 여기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제 지금 좀 부담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마스크를 빼고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마스크 크게 펴고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가장 빠른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약간 늦었고 또 오는 중에도 좀 늦었고 그래서 좀 얘가 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얘가 탔겠고 주상 소장님도 얘가 탔겠고 저도 얘가 탔는데 그나마 이제 주장 소장님하고 차에서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주제에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장애와 자립생활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박선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좀막 들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냥 말이 술술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증상 중에 하나가 항구증이라고 있어요. 말을 안 해버리는 그런 거라든가 망상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말이 약간 이렇게 안 막히고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중간에 약간 불락당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제 증상이 잔여 증상이 그건데 좀 그렇더라도 조금은 이해해 주십시오. 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제 딸아이인데 여기는 딸아이가 이제 지금 저는 솔직히 이제 딸아이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딸을 길러주신 어머님이 따로 이제 집을 분리돼가지고 나가시고 3년 정도 딸아이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딸아이가 이제 이렇게 밀키트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봐보면 제가 맨 처음에 동료 지원가를 이수하고 그리고 활동을 했을 때 가는 가서 가장 처음에 했던 것이 제 자신을 오픈시키는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병 경험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재발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그거였는데 좀 1년 뒤에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또 강연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들은 것이 이렇게 자립이라는 주제로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이 과정까지가 제 자신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바랬던 것들이 이렇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제가 한 동료지원가로 활동한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조금씩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들은 자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립을 할 수 있게 되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나와서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해결돼야 자신이 회복이 돼야 이렇게 자립이 진짜 자립의 단계에 들어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립이라든가 회복, 병 경험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이게 이제 자립에도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왜 자립생활일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당면한 문제
당면한 문제들이나 앞으로 당면한 문제들이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좀 이제 힘들고 다른 어떤 사람들과 사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머님하고 소극적으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보통 이제 장애인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불나기 어려요.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결정권을 자기 결정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생각이 이렇게 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을 돌봐주시는 보통 우리가 그 돌봄은 누가 제공하나요?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이 제공을 부모님들의 지원하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70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 또래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친구들 보니까 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부모님 돌봐주시고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형제 자매들한테 그게 이제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 돌아갔었어도 잘 어떤 돌봄을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그 부모님들이 보살펴주는 거하고 형제 자매가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하고 좀 다르죠. 부모님은 너를 그렇게 봐주시고 그러는데 형제 자매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지금은 탈원화, 탈시설화를 외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최소한도로 입원을 하고 나서 사회에 복귀해가지고 사회에서 생활해 가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또 되는 것이 자립생활이고 인권의 변화. 그러니까 다수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이론으로 생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그 인권의 개념에 부합을 한다. 그런 의미고요. 결국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최전환기가 자립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당사자 자신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사회적 인프라도 필요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당사자 자신이 어떤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센터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조모임이라든가 센터 내의 생활들이 영양 강화 그러니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힘을 불어넣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의 조성이죠. 그리고 그것들 편견을 극복 대중매체라든가 아니면 우리들을 대하는 사회 인식들 그런 것들이 극복되어야 되고 정신재활센터가
경주 지역의 정신재활센터가 한 5군데, 6군데 있을까요? 각 구마다 센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정신재활센터도 좀 더 많이 정신재활센터도 이제 많이 설립이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정신장애인이 3,113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등록을 하지 않는 장애인들, 이분들을 정신질환자라고 통칭하죠. 정신질환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을 거다. 7만 명, 8만 명 그 정도 될 거다고 예상하고 있고, 정신질환센터에서도 그런 정신질환자들, 장애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숫자를 해보면 정신질환센터 필요하고 정신장애 복지관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신장애 복지관도 필요할 때가 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신장애 쪽의 단체들뿐만 아니라 신체 장애인들하고 정신장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같이 이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경남에서 시절되고 있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신체장애 쪽에서 정신장애 쪽을 포괄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서비스를 받고 제공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광주에서 자립이라는 부분에 자립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있는데, 자립생활 체험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8월부터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을 시작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몇 주부터 좀 중장기적으로 한 2년, 3년, 많으면 3년 이렇게 자립생활을 경험해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혼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중간 단계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자립에 대한 이제 여기 강연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제 컴퓨터에 있는 이제 기록들을 좀 살펴보게 했는데, 당사자의 가장 큰 무기, 이거 뜨거운 얘기였다는데, 당사자의 강점이자 가장 큰 무기가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이제 동료 지원과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나요? 동료 지원과 아직 없어요. 그래서 동료 지원과 교육도 이제 좀 받고 여기서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 아무리 잘나도 이제 당사자들이라고 그러죠. 당사자들의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전문가들, 사회복지사라든가 임상심리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거기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다학제적 어떤 그런 관점에서 문제 접근을 하는데, 이런 분들과 관계에서 당사자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게 경쟁해야 되는데, 당사자의 가장 큰 어떤 장점이자 강점, 무기가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바로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당사자 입장에서 당사자
당사자 입장에서 당사자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 능력이죠. 한마디로 공감 능력.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가질 수 없는 공감 능력을 이렇게 발휘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입원했을 때가 1995년도예요. 그때 처음으로 입원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정신질환센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요한빌리지라는 곳만 해도 2005년도에 설치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 이제 2000년도 보통 구센터를 봐도 2000년도 초반이라든가 초반쯤이죠. 그때 이제 이렇게 좀 생겨나기 시작했고 써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체장 쪽에서도 자율생활을 기치로 해서 이렇게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역시 활발하게 이제 활발하게 활동해온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느꼈던 한 가지 생각, 무섭다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막 엄청 아프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약 한 봉지를 털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뭐 잠자다 잠에서 깨어보니까 거기 제가 있던 병원은 창도 그렇고 복도도 그렇고 다 쇠창살로, 그러니까 녹슨 쇠 있잖아요. 예. 쇠창살로 이렇게 있는 그 밖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문도 이렇게 쇠창살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전기치료까지 했어요. 저는 전기치료 한 3-4번 받아본 것 같은데, 이제 면담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 혼미해지고 나서 깨어났을 때 빈 방에 시계가 있더라고요, 옆에. 그래서 시간을 체크하는 건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두통이 엄청 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깨어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약도 별로 좋은 게 없었죠. 약도 좋은 게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는 이제 그러던 것이 지금은 이제 각 병원마다 사회복지사들이 있어가지고 퇴원할 때쯤 되면 지역사회하고 연계시켜주고 막 그런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좀 바뀐 것 같고, 그리고 병원들도 병상 수를 줄이고 이렇게 조금 더 질 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회복이라든가 자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봤을 때 우리 병의 경험들, 병이 이렇게 또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이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아픔들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렇게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에 가듯이 그런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거였다. 제가 설명이 좀 많이가 오래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그런 말들도 하자.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도 하긴 하죠. 저도 이제 저도 글쎄요, 이제 더 좋아지면 의사 상의해서 약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약을 계속해서 먹어줘야 될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원한 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재 이제 중1인 딸아이하고 같이 살고 있고, 4년 1학기까지 어머님 돌봐주셨고, 그동안 이제 딸아이하고 둘이서 같이 살아가면서 좀 불편했던 점은 음식을 잘 못해요. 제가 이제 누님이 둘, 동생이 한 분 계시는데, 제 부모님들 제가 아들만 이렇게 위해주고, 그런 세대라서, 제가 음식 준비, 청소하기 이런 거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음식 준비하기도 힘들었고, 청소하기도 힘들었고, 아직 아이가 또 여자아이여서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좀,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것들이 남자애들과는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여자에 맞는 그런 저세 기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가 겪는 문제들, 딸아이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어머니하고 떨어진 지 4학년 때쯤에 이제 첫 생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생리가 일일 하고, 하루 하고 다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동료한테 물어보니까 10일 정도 간다고 그랬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알았고, 처음에는 딸아이가, 그래서 생리대를 사야 되는데, 좀, 딸아이도 좀 머뭇거리고, 나도 머뭇거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통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은 좀 불편했었고, 물론 정부의 보조도 많이 받았어요. 기초생활수급비라든지 아니면 장애수당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받았죠. 조금 부족한 부분이 또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자립생활은 불편함을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가면서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자립하면 보통 이제 독자적으로 홀로 이렇게 오롯이 서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으면 지지대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옆에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꺾이지 않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지대라는 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사회의 소통이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런 소통들을 통해서 이렇게 커나가는 그런 나무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좀 읽을게요, 제가. 자립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 그러니까 자립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그 즈음에 이제 자립에 책임이 따른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글은 2019년 9월 19일 목포 세안병원에 강연을 다녀와서 지발 전조 증상으로 몹시 힘든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든 생각과 느낌, 극복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해녀들은 죽지 않기 위해 들숨의 깊이뿐만 아니라 날숨의 깊이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조그만 욕심이 날숨의 깊이를 망각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오늘 나는 증상이 반복되면서 이성의 한계가 끝까지 왔었다. 항상 오늘 일을 기억하자.
고통 속에서 딸아이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15분 후에 올 딸아이를 반갑게 맞아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면서 느꼈던 가장 큰 공포는 딸아이를 혼자 두고 입원해야 할 상황이 오면 어떠지 하는 거였다. 어머니는 연로하셔서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살고 계시고 여동생은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공언한 상태였다. 생각으로는 그랬다. 오늘 밤만 버텨보자. 솔직히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안 되면 어머님께 연락해서 딸아이를 맡기고 입원을 하자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라도 최소한 입원하자는 거였다. 딸아이가 왔고 반갑게 혜란이 왔네 했다. 그러면서 딸아이 신변에 어려움은 없는지 물었고 아빠가 지금 무지 힘들다고 얘기했다. 딸아이에게 말했다. 아빠가 6년 전에 힘들어서 입원한 적이 있는데 다시 입원하게 되면 어쩌지? 딸아이는 머뭇거리지 않고 죽어버릴 거야 하는 것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면서 어머님을 생각했다. 6년 전 그 이전부터 내가 아팠을 때 어머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테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거다.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강한 정신력으로 모진 세월을 버티셨을 거다. 그러면서 내게 이생의 끈이 한 줌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고통도 하나의 과정이고 경험이며 극복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증상도 이성의 힘으로 끊임없이 그것들을 이겨내고 반복적인 경험 속에서 자신감과 성취감, 자존감을 얻어가는 과정이리라 본다. 지금 1시간여가 지났고 한참 더 고통도 없고 평온하다. 조금 빠듯한 일정을 조절하고 오늘 일을 기억하고 자만하지 말자. 나에게 많은 조력자들이 있고 그것이 자산이지 않는가. 오늘 밤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고 희망을 잃지 말자.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나는 잘해왔고 잘해낼 수 있다. 이게 2019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제발 직전까지 가서 썼던 글이었고 이제 원래 이제 자율생활을 강연을 하게 돼서 이거를 이제 찾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문학 수업을 토요일마다 받고 있어요. 저기 광주 남구 장애인복지관에서 문학 수업을 따로 받고 있는데 문학 수업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신장애 쪽이 아니라 신체장애 쪽이 많죠. 거기에서 이제 미랄복지재단하고 장애인 문학사인가 거기 한번 이 글을 이거보다 더 많은데 분량은 그거보다 더 많은데 이렇게 내 가지고 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담당하시는 그 강사님이. 그래서 이제 좀 더 붙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고 첨삭을 해가지고 미랄복지재단에 지금 이제 수필을 이렇게 내놨는데 그 글하고 이제 자율생활하고 좀 연관이 돼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병원 얘기했었는데 95년도에 처음으로 입원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제 병이 좀 그나마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가 생각해 보면 95년도 2013년도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입원을 거의 이제 100% 자신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입원한 단계였는데 그 기간까지 18년여를 저는 병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약을 먹어야 되는지를 잘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복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8년이 지났을 때 11개월 정도를 입원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아무튼 제 마음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받게 됐는데 그때야 조금 이제 그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도 알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정되기 위해서 재발 증후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라고 시작한 이유일까요? 그게 뭐였냐면 강연 활동이었어요. 자꾸 이제 강연을 하기 위해서 글을 써보고 읽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 문제가 무엇이었나 그것을 살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또 무엇인가 그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생각이 됐던 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회복은 현재 진행 중이며 아까도 말했듯이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도움을 현재는 줄지는 모르나 그분들의 도움을 끊겼을 때 우리는 자립이라는 문제에 부딪힌다. 자립을 위해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자립은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들. 그리고 지금 제가 받았었거나 현재 받고 있는 도움들을 봐보면 딸의 심리 상담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거나 딸아이가 좀 약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녀 학업이라든가 자기 친구 문제로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에 이렇게 2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 58,000원만 내고 이렇게 이제 심리 상담을 이용할 수 있었고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딸아이가 이걸 해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이용을 했었고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가 또 따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드림 스타트 광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 사업이고요. 월드 비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에서 하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비 또 받고 있고 교복 구입할 때 중학교 올라갔을 때 노트북이나 컴퓨터 기자재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줬고 생활안정자금도 많이 받았고 정신건강센터를 무료로 이용하게 되고 또 정신시설센터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동료지원관으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 장애수당이라든가 반찬 서비스 그리고 이제 좀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문학 수업들 뭐 이런 것들에 현재 도움을 받은 것들 이제 계획적으로 살펴보면 표로 이제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제가 저의 그동안 이제 연계 자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동료 지원관으로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 요한빌리지라는 정신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였는데 입공강사로 또 활동했고 오타가 났거든요. 오타가 강연 같은 것들 뭐 이런 어떤 연계 자원들을 이용을 했고요. 딸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하는 이제 방과 교실 있고 받았고 이제 서구청에서는 드림 스타트 사업 그리고 이제 월드 비전에서 서비스 또 이제 제가 다니는 기관에서 이제 정신 사회재활협회인가
거기에서 이제 좀 후원을 해줘가지고 월드비전하고 음악 학원을 다니고 있고 상담 센터를 다녔고 그런 연기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성공의 경험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그래요. 이제 자꾸 좀 기분이 다운돼 있을 때는 자꾸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라고 자책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난 실패자일지도 모른다, 사회에서 어떤 뒤쳐져 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식의 감정들을 느끼는데, 이런 감정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공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만족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에서 생계급여, 그렇죠. 약간 제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동료적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기초생활 수급을 유지하고 나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이제 그런 보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나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롤 모델 역할을 하고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받는 그런 성공의 경험, 아니면 이제 그 자립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성공의 경험들,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음악 학원을 또 딸애가 다닌다고 했는데, 저도 클래식 기타를 토탈 합치면 한 1년 정도 배웠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기회가 되면 여기 와서 한번 연주를 해보고 싶은데 클래식 기타를 지금 현재 배우고 있고, 아직은 그냥 초보예요. 그냥 기초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제가 음악 수업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하고, 그 뒤로는 음악하고는 단절돼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50대 넘어서 이렇게 하려니까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거기서도 이제 성공의 경험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을 얻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긍정적 경험들이 변화되게 중요하다는 것들. 이제 여러분들도 경남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속해 있지만, 서울에서도 이렇게 이제 좀 빨리 이렇게 여기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성파 정신장애 동료지원센터 거기라든가, 한국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여기라든가, 파더슨 정신장애 있고 파더슨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지원받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십몇 년 전까지 세이클럽이라든가 막 그런 어떤 채팅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번개모임이라고 그러죠. 번개모임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단체로 성장하게 되는데, 서울 이쪽 친구들은 또 운동도 많이 하죠. 이렇게 데모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성공의 경험들, 제가 데모를 해가지고 이만큼의 어떤 파일을 받아오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렇게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이제 선거의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들. 선거의 경험들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성공의 경험들을 보면 꾸준한 치료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약물 복용과 정신지원센터를 이용하게 됐고, 패밀리 링크 강사로서 했던 강연들이라든가 국립모병원에서 인공건강사를 활동했던 그 경험들, 배움과 노력들, 지역건강보수센터와 정신치료센터의 주기적 이용 같은 경우 문학 수업을 또 받았고, 악기 배우기, 운동도 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 이렇게 하루에 10,000보 이상씩 걷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보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루에 10,000보 걷고 나서 스샷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10,000보 클럽이라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해야 없었고, 악기 배우는 것도 좀 집중력을 좀 필요로 하고, 좀 섬세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게 좀 부족한 그런 집중력이라든가 그런 것들 채워주는 것 같고, 딸아이와 둘이서 잘 생활하는 것 같고요. 자립에서 필요한 것들이 4가지까지 봐보면 건강관리, 이것도 필요하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회활동도 잘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정관리, 금전관리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립에는 아까 제가 이제 딸을 하면서 언급했던 책임이라든가 용기, 믿음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용기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가끔 가다가 병원에 있는, 요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병원에서도 전화가 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거기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것이, 자립하는 것이 이렇게 더 낫지 않냐 했더니 자기는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에 나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친구는 이제 공동생활 과정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자립을 항상 자신이 어떤 후속돼 있고, 자신의 어떤 자유를 억압받고 있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원장님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돈도 제대로 안 준다. 뭐 그런 식의 불평을 하면 저는 이제 자립생활을 시도해 봐라. 이런 광주에서 자립생활 체험홈이 있더라. 그것들을 얘기해 주면 좀 머뭇거리기도 하고, 자신 사회에서 무섭다라든가, 내가 이제 여기서 나가면 뭐 냉장고도 사야 되고 뭐 텔레비전도 사야 되고 막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립생활에도. 건강관리인데 약물관리하고 그게 다음에 운동이 있을 수 있겠죠. 약물관리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약물관리는 중요하죠. 글쎄요, 이제 예전에 어떤 서울 지역에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센터장을 했었던 모 씨가 자신은 이제 7년 동안 약을 먹지 않고 지내고 있다. 뭐 그런 식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도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의 기준으로 봐서는 약을 예전에 안 먹었을 때 그런 것보다는 약을 먹고서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고, 약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중적으로 노력을 하면 부작용이 더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지금 그래요. 약을 먹는 그 시간이 되면 좀 뭐라 그럴까, 좀 머리가 시원해지고 또 가슴이 차분해지는 뭐 그런 느낌들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작용들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보통 호르몬 분비가 좀 문제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 저는 이제 그런 이례적인 부분을 모르는데 제 경험상 이렇게 약을 먹어서 좋아지고 있고, 약을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위에 있는 동료 전문가들이라든가 봐보면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보더라도 9년, 10년째 병원에 이제 재발을 안 하더라도 약을 꾸준히 먹는 것들,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요, 이제. 회복의 등대인가? 장우석 대표님이신가? 회복의 등대라고 뭐, 그분도 정신장애인지 정신질환인지 모르겠는데, 책 두 권을 내시고, 뭐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했었고,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병을 극복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강연도 자주 다니시고 하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태권도를 시작해서 태권도 사범을 했다고 들었어요.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이제 좋아지는 것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리, 돈의 개념들, 계산 능력, 뭐 은행 업무라든가 수입 지출 관리, 보통 네. 재정 관리라든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원장님이 통장 관리하신다 말한 그 친구를 보면 친구들 보면 그 은행 통장을 관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같은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패시점을 막 들여대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 자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돈의 개념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병원에서 한 10몇 년을 외래 치료를 받고 11개월을 이렇게 입원을 하고 그랬고, 그 이후로 거기에서 그 자판기 관리를 또 했었어요. 그 병원에서 자판기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봐왔는데, 보통 3, 4년은 기본이고 뭐 5, 6년, 뭐 10년 이렇게 엄청 오래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만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계산 능력이라든가 은행 업무 같은 것도 이렇게 따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줘야 되고, 청소가 잘 안 되죠. 세탁하는 것들. 거기서 이제 청소할 필요도 없고 세탁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래서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가 비상시대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좀 많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관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회적 활동, 대중교통이에요. 약간 지적인 장애하고 좀 배합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못하죠. 지역사회 활동들, 우리가 이제 보통 옛날에는 밥만 주면 일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밥 이외에도 문화적인 것을 향유하고자 하고 그렇잖아요. 정신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도. 그래서 이제 이런 여가문화생활이라든가 어떤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것들, 이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밥만 주면 받아먹는 그런 돼지가 아니라 우리도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싶고 향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 바우처라든가 문화놀이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인 관계들. 우리가 자립은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을 꾸준히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회복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립 훈련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쯤부터 약간 우울증 비슷한 게 왔었어요. 우울증에 왔었고, 그때 본격적으로 좀 힘든 것이 군대에 있을 때 좀 힘들었고, 군대 제대한 뒤로 그때 이제 그 한창이들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93년도죠. 이번에 95년도 좀 했으니까 그 뒤로 20몇 년이 흘렀죠.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떤 점에서는 제가 불편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항구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않는 것들. 그다음 이제 약간씩 좀 기분 장애도 약간 있고요. 그랬는데 좋아질 때까지 금방 좋아지지 않는 거잖아요. 10몇 년, 20몇 년을 이렇게 회복에 왔고, 약을 먹고 회복이 왔는데, 이 과정들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항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이제 정신지향센터에서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이야기치료, 타사자연구 오픈 다이얼로그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것들, 그리고 나를 추스리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함께 해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립을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연대, 딸아이와 관계가 더 높아지게 되고, 주위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립교육도 필요하지만 직접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얻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 자신에 대한 믿음, 일종의 자존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제 증상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서로 돌아섰을 때
뒷담화 깐다고 그러죠. 뒷담화. 아.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약간 데미지를 크게 받지 않는데, 치자는데, 언제선가는 왜 그런 것에 집착을 하게 되지? 아니면 이게 내가 드린 것이 약간 좀 환청이 있어서 이상한 어떤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말해도 나는 난데, 뭐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이 들면서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존감들도 많이 얻게 됐고, 사회와 계속적인 교감들, 병원에만 있었으면 받지 못했을 그런 사회와의 계속적인 교감들,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힘을 얻고, 주위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것 같아요. 동료적으로 활동하면서 내게 일어날 변화는 게임을 하지 않게 됐어요. 게임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리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을 많이 했었어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게임을 많이 좀 했었는데, 게임을 하지 않게 되고 잘 씻게 되고, 악기도 배우고 이제 운동도 하게 되고, 문학 수업 독서 동아리도 참여하고 있고, 글쓰기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컴퓨터에 제 노트북에 지금까지 기록들을 다 담아놓고 있는데, 한번 50대 후반쯤 이렇게 문학 수업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다 보면 한 50대 후반쯤에는 아마 자서전을 쓰지 않게 될까. 그러니까 자서전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글을 좀 남겨놔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그 작가님한테 이렇게 들여서 이제 그 시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아니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의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되고, 뭔가 이제 나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식의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지루하시죠?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우리 12시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잘 시작했던 앞으로의 과제들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정신장애인들만 바라보다가 문학 수업을 하게 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컴퓨터도 배우게 되면서 신체장애인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뭐 노래도 엄청 잘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바이올린도 잘 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첼로, 뭐 트럼펫, 재능이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실제 장애인들에 대해서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좀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서도 또 잘 생활하고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쓰면서 강의도 잘하고 하는 그런 분들 보면 쟤 뽀로코 아니야? 여기 경남이라서 못 알아먹겠네요. 알아보세요. 뽀로코? 처음 들어보세요? 가짜 환자 같다. 가짜 환자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까 장우석 대표 얘기를 하면서 그럴 건데, 이분이 진짜 그만큼
그만큼 힘들게 병원 생활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섰는가 아니면 편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신체 장애인하고 제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센터장으로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신체 장애인들하고 정신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라든가 공간들을 만든다거나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적 가족이라고 좀 제가 설명해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사회적 가족 그러니까 핵가족화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1인 가정이 많이 늘고 있죠. 그 1인 가정 중에서도 병이 걸린 채로 있는 1인 가정, 노인들 있는 1인 가정, 장애 1인 가정, 노인 1인 가정, 장애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1인 가정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촘촘한 사회 서비스망들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게 갑자기 생각 안 하는데 그 사회적 가족을 잘 유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제가 이제 매입 임대주택에서 살거든요. 매입 임대주택에서 근데 그 옆집 아저씨 할아버지인데 한 70, 80 사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반찬 서비스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회적 가족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타 치는 거 어떻게 다 시켰네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제가 돈은 많이 없는데 지금은 이 기타가 110호 기타거든요. 110호. 그래 500호를 주문해 놨어요. 저에게서는 거금인데 악기가 이제 예를 들어 악기 중간 단계에서 거의 최고급이죠. 500만 원이면 연주용은 주로 한 1,000만 원, 1,200만 원 하고요. 그래서 좀 지금까지 모아둔 돈에서 약간 써가지고 이제 500호 기타를 주문해 놨고요. I can do it, I cannot do it에 가는 건데 제가 13년도에 입원했다고 그랬죠. 13년도에 입원해서 폐쇄병동에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혼자서 I can do it, I can do it 하고 있었어요. 여러 친구가 들어와서 I cannot do it, I cannot do it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친구를 언제 또 봤냐 하면 퇴원하고 나서 한 3, 4년이 지난 후에 그 병원에서 이제 자판기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 봉사활동으로 이제 거기서는 도서관, 이동도서관이 있거든요. 그걸 끄집고 가서 이제 원하는 책 빌려주고 반납한 거 정리하고 이런 식의 작업을 했었는데 갔더니 그 폐쇄병동 거기에 갔더니 그 친구가 그 예전 모습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고 그 다음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한 것이 그 에피소드가 떠오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매일 임대주택 300m, 302호 그 아래층 아줌마가 항상 만나면 그래요. 나는 거지 같은 환경에서
거지 같은 돈을 받고 거지같이 살아간다냐 이런 식의 어떤 부정을 하는데 저로서는 이제 이해를 안 가죠. 그나마 이제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이 정도로 사는데 이제 그 양반의 인생은 거지 같은 인생밖에 못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자기 생활도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딱 맞거든요. 다 마쳤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강의하시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뭔가 자기 자신만의 회복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 관계망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가족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기사를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기 어머니가 자기 딸이 지적장애인데 더 이상 나이가 들면 보살필 수 없을 것 같아서 딸을 죽이고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이런 식 기사를 각마다 접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은 그 어머님이 아니어도 그 자식을 돌봐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안들이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내가 죽더라도 내 딸아이는 다른 어떤 대안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는 교육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정신장애 쪽에서는 이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교육하고 피드백 받고 이런 과정들이 좋은 과정인데,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 가족이 있다라는 그러면 이제 그런 시도들은 좀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죠.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쪽에. 그럼 추가로 좀 더 궁금한 사항인데요. 네. 아까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복지센터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복지가 아니고 또 재활에 관련된 복지센터는 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정신장애에서도 그런 재활에 대한 복지를 따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정신장애 쪽의 재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종류가 각 부마다 있는 센터들 행정기관에서 부나 군 단위의 센터들 그런 센터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있는 정신재활 센터들 그 기관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활성화하게 될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들 이런 식으로 크게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정신장애 쪽은 약만 먹인다고 병원에만 있는다고 이렇게 회복이 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재활 정신장애 쪽의 재활은 그 작업 치료도 있어요. 작업 치료도 있고 또 이제 주로 이제 그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정신장애 쪽은 말을 많이 하고 어떤 게 그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정신장애 쪽에서 거기 쪽에서 제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정리하자면 이제 앞으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자립센터나 그런 인프라들이 앞으로 확충될 것이고 네. 그 전까지는 좀 더 이런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끼리 좀 더 소통하고 그러는 노력이 중요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이제 없으시죠? 자, 복지는 저희가 아직 저희가 조금 아직 지원이 되는 게 좀 아직 지방이 좀 미안한데 서울에는 그런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목소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조금 강사님이 좀 늦었죠, 여러분. 예. 아이고 기다리다 저 진료하셨죠. 그래서 우리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광주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고해 주신 요 광주 정신장애 자립센터 박선우 소장님한테 박수. 저희가 저 이제 좀 있으면